얼굴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고 잔주름과 함께 노화 과정으로 모공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써마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동안의 피부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안티에이징 시술이 더욱더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시술이 바로 써마지입니다. 저희 리프팅 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 이 써마지에 대해서 오늘 완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써마지 3세대 모델인 CPT, 왼쪽에 있는 것이 써마지 4세대 모델인 FLX입니다. 자, 팁은 CPT는 오렌지색, FLX는 보라색을 띱니다. 자, 써마지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눈주름 개선으로 FDA 승인을 받고 2003년도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고주파 장비로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나 되는 탄력 리프팅 장비에서는 거의 선조에 해당되는 장비입니다. 자, 사실 써마지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탄력과 리프팅을 비수술적으로 시술한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울세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즉 탄력과 리프팅을 다루는 최초의 비수술적 시술 장비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17년에 걸쳐서 1세대부터 현재 써마지 FLX인 4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수많은 리프팅 장비들이 카피 제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써마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시술되는 장비지만 카피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써마지의 원리는 강력한 고주파를 피부층에 조사하여서 높은 열에너지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주름 개선과 탄력감을 주는 겁니다. 자, 원장님, 요즘 레이저 기술이 발달됐으니 높은 열에너지 주는 레이저 같은 것들은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고주파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해주지 않아야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우리 진동이나 레이저 팁 표면의 쿨링 방식으로 써마지만의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진피층의 온도를 콜라겐 면성이 올 정도로 높여 놓는 방법입니다. 써마지의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 수치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는 매년 1%씩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비유를 들면 콧모래를 덮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안이 그냥 꽉 차 있어서 소세지처럼 팽팽한 상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모래가 1%씩 감소가 되면 모래주머니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팽팽하지 못하고 우글우글 울고 표면에 주름도 잡히고 하겠죠. 자, 어떤 아래쪽으로 처지는 살을 위로 쫙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콜라겐의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현상을 역으로 증가시켜서 모래주머니 안을 팽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고 잔주름과 함께 노화 과정으로 모공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써마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써마지 CPT 3세대 모델과 써마지 FLX 4세대 모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17년간의 써마지 역사 중에 최신 버전이 4세대 FLX인데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라는 말과 함께 비슷해서 전 기억에 좀 더 잘 남습니다. 자, 이 4세대 FLX가 이 3세대 CPT와의 다른 점은, 자, 첫 번째는 시술 샷수와 팁의 면적입니다. 첫 번째로 샷수가 차이가 나는데, 얼굴 팁의 경우에는 3세대 CPT는 900샷이 기본이었는데 4세대 FLX의 경우에는 600샷입니다. 자, 이렇게 샷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팁의 면적 때문입니다. 면적이 넓어졌으므로 샷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시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시술 시간이 줄어든 것은 시술하는 의사분들만 편해진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술받는 통증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환자분들도 많이 편해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팁의 면적이 커지게 되면 더 깊게 고주파가 전달되므로 진피층이 두꺼운 사람에게도 충분히 깊숙이까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샷수가 900샷에서 600샷으로 줄어들었으면 시간이 3분의 2만큼 줄어들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저항값의 측정입니다. 자, 3세대 CPT 모델의 경우에는 시술 전 처음에 한 샷만 테스트 샷처럼 시술하는 것이 있었는데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샷이었습니다. 근데 4세대 FLX 모델의 경우에는 매 샷마다 이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사람마다 피부 저항값이 다르지만 피부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저항값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4세대 FLX의 최신 아큐랩 기술이므로 이것이 가장 3세대와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샷수는 3분의 2나 줄었지만 실제 시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진동 기능입니다. 자, 통증이 들어가는 부위에 진동이 들어가게 되면 진동이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 통증 감각이 상대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시술들을 할 때 환자분들이 손에 진동을 주는 기구를 이제 손에 쥐고 계속 눌러주라고 하는데요. 자,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써마지의 비교적 긴 시술 동안에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핸드피스 자체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4세대의 경우에는 3세대보다 진동의 효과가 더 좋아서 통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써마지와 통증입니다. 자, 써마지의 통증이 무서워서 막 병원에서 수면 마취 하나요? 부터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자, 써마지는 어느 정도 통증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특히 턱 라인 쪽 부위를 할 때는 통증이 좀 더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통증이 무서워서 에너지 출력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샷수가 수백 샷이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낮춘다면 한 샷당 에너지 레벨이 낮아졌을 때 누적되어서 들어가는 총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리프팅 시술을 할 때 화상을 입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를 강조하는데 콜라겐의 변성을 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치의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대치를 주기는 해야겠는데 아파서 못 참을 수 있으므로 전 수면 마취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치료하는 의사분들의 고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써마지 시술 같은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시술 때에는 되도록 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시술 때 환자의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 리액션이 그 부위의 시술 에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동안은 리액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써마지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써마지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각각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시술 시에 바르는 오일의 온도, 두 번째 마취 연고의 도포 방법, 자, 세 번째는 시술 전에 먹는 약, 네 번째는 시술 전 통증을 경감시키는 무통주사, 자, 다섯 번째는 통증을 둔감시키는 진동기구 등등으로 비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러면 써마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집이나 화상 등이 있는데요. 자, 써마지 시술을 많이 하게 되면 드물게 물방울 모양으로 물집이 생겼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에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더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내원하시라고 하지만 병원에 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물집을 터뜨리지 말라고 설명드립니다. 병원에 오시더라도 물집을 터뜨린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바늘로 안에 물만 빼내는 형태로 그대로 물집을 피부에 밀착시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해주고 이후에 딱지가 생기게 되면 최대한 늦게 떨어지도록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딱지가 일찍 떨어진 경우에는 약간의 염증 후 색소 침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수일간 도포해주거나 가볍게 토닝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4세대 FLX의 경우에는 치료 레벨이 높더라도 물집이 생기는 빈도수가 크게 감소된 것이 관찰됩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써마지를 하시는 의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써마지 팁의 가운데 부분에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3세대 팁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약간 봉긋 솟아있고 4세대 팁의 경우에는 3세대처럼 가운데가 아주 봉긋 올라와 있지는 않고 완만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가운데 피부와 컨택을 했었을 때 써마지 팁이 빈틈없이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팁 표면의 막을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는 바가 있는데 보통 이것이 약간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겪었었던 물집 케이스에서는 이 표면에 융기된 부분이 없이 함몰이 되어 있었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이렇게 표면이 함몰되어 있으면 컨택했었을 때 피부와의 충분한 컨택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물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팁 표면의 함몰 케이스는 3세대 CPT의 딱 한 케이스였었는데 그 당시 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케이스 정도 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술 전에 팁 표면을 항상 확인을 하고 시술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재생 팁을 써서 이 팁의 막이 약간이라도 손상받은 팁을 쓰게 된다면 피부에 화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방 위축입니다. 써마지를 시술할 때는 몸의 다른 부위에 리턴 패드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고주파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패드로 가게 되는데 이때 지방은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는 지방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이동해서 리턴 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진피층의 콜라겐에 가해지면서 생긴 타이트닝 현상을 주로 지방이 녹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방 자체의 분해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써마지가 무엇인지, 4세대 FLX는 3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효과, 통증, 부작용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 써마지가 해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 시술이 맞는지는 담당 피부과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도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